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오늘은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안 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메티스 신경정신과 의원 백형태 원장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 날이 풀려서 술자리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요. 원장님 술 즐겨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저 술 즐겨하고 아마 저 스스로 애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네. 술 잘 드시나 보시는데요? 애주가지만 술을 잘 먹지는 못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주량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주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알코올은 우리 신체에서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간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코올 탈수 요소,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의 양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서양인은 동양인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고 뭐 개인에 따라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알코올 탈수 효소가 많은 사람일수록 알코올이 빨리 대사가 돼서 그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고요. 이게 적은 사람일수록 이제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주량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술을 마시고 견딜 수 있는 술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취하는 게 아니라 살짝 취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술의 양이 주량이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음주를 할 때에는 알코올이 남자의 경우는 40g 이하로 섭취하라 되어 있고 여자의 경우는 20g 이하로 섭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알코올의 무게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보통은 그 각 술마다 소주 한 잔이나 맥주 컵 한 잔이 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맥주에 들어있는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맥주의 양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나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주량도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많이 드신다고, 즐겨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WHO에서 권고하는 권고량 정도인 네. 5잔에서 한 6잔 정도 사이를 제가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쩔 때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할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주량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심리적인 기분 탓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아마 그 어떠한 상황에서 마시게 됐고 본인의 감정 상태랑 실제 뭐 식사를 한 상태에서 마셨느냐 아니냐 그날 신체 컨디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술을 먹고 나서 우리 또 조심해야 될 게 주사죠. 네네, 그렇죠. 네. 선생님 주사는 있으세요? 저는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술이 들어가면은 몸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요. 이제 더 이상 마시지 말라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린 거죠. 저는 되게 잡니다. 저도 좀 졸린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말이 많다가 그다음부터는 졸음이 좀 쏟아지는 편이던데 이렇게 주사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주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행동을 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도 될 행동을 구분을 해서 우리 행동을 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술이 들어가면은 우리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억제하는 기능이 풀려버려서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것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것들이 많고요. 사실은 이 주사를 자주 한다는 거는 우리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술이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뇌의 기억장치인 해마 역시 손상을 입어서 내가 이 이상을 먹으면은 문제가 있었어라는 기억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짠가요? 이게 이제 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른데 일단 술을 마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는 효소인 알코올 탈수 효소의 양이 실제 조금 증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마시는 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제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만큼 먹었다면 내가 느꼈던 즐거움을 더 많이 마셔야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마셔야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이 올 수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술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잘 마시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내성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더 위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알코올 의존증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성이 생겼느냐 안 생기느냐거든요. 네. 내가 술을 과하게 먹게 돼서 그렇게 내성이 생기고 또 알코올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데 의존증이라 하면 어떤 증상이 나오면 이렇게 의존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알코올 의존증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중독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갈망. 그러니까는 내가 그 술을 안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마시게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요만큼만 마셔야지 했는데도 그 이상을 마시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술을 자꾸 안 마셔야겠다, 술을 줄여야겠다 그러는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잠깐 조절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성이 생기는 것. 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우리 신체적으로 발생하는 금단 증상들, 뭐 예를 들면 손이 떨리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술을 매일 즐겨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여기 뭐 앞에도 계실 텐데, 보면요, 이렇게 좀 적게 먹어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술을 끊어야지 하는데 끊기가 어려운 이 상황. 왜 자꾸 이렇게 좀 어려울까요? 우리 뇌에는요, 그 쾌감을 느끼는 이제 부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 뇌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결국 뇌의 그 도파민의 양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자꾸 술을 마시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기면은 이 도파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술을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 알코올 의존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병원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흔한 경우는 본인이 간혹 술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이 내가 술을 많이 마시네 느끼기보다는 술을 마시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주사나 아니면은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거나 하는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게 이제 잠이 안 와서 자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거나 아니면 요리를 준비하면서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더 이상 술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먹다가 네. 그리고 이제 금단 증상이 생겨서 이 술을 끊었더니 갑자기 불안해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금단 증상으로 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좀 해결이 많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고 도와지는 부분이 있고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와 알코올 네. 자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이제 많이 증상들이 호전됩니다. 다른 부분의 문제라면 어떤 것들을 뭐 말씀하세요? 우울증도 있으시고 아. 불안장애도 있으시고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잘 참다가도 무너지기가 쉬운데요. 네네.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의 술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내가 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뭐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단주 모임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고 계실 애주가들을 위해서 건강한 음주 습관 어떤 게 있을지도 소개해 주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될 때 이제 피해야 될 게 있는데 배고플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왜일까요? 외로울 때 그런 경우에 술이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훨씬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배고플 때 술을 마시면은 네. 다들 느끼시겠지만 훨씬 빨리 취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마음의 허기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정말 실제로 허기가 있을 텐데 네네. 먹게 되면 더 빨리 흡수하고 네. 아 내가 잘 들어가나 보다 하고 이제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피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항상 본인의 적정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숙지를 하고 일주일에 술을 마실 계획을 미리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날은 마시고 이 날은 안 마시고 이럴 계획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가능한 폭음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샷하고 폭탄주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술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주량을 존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라고 강하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탄주, 무슨 러브샷, 벌칙주, 파도타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술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필름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인정을 하시고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애주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자신의 술을 조절하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량을 제대로 알고 그만큼 조절하면서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대방의 주량도 이해를 해주는 문화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문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